네, 토크 콘서트는 올해 청년이음센터 통합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해 주셨던 파트너 강사 세 분의 강연과 진로 취업에 대한 토크, 청년들의 성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강연을 함께 해주실 강사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로드 투 커리어의 조항석 대표님, 유민진 강사님, 그리고 취업 코칭 교육을 담당해 주신 윤은주 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닿는 데까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참석자분들도 질문 사항은 세 분의 강연이 끝나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조항석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 투 커리어 대표 조항석입니다.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요.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오픈하고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얼굴 꼭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그렇게도 방법이 있는데 저희 청년이음센터에서 제가 너무 또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이라고 하는 어려운 자리를 이제 흔쾌히 수락하고 여기 나오게 됐는데요. 길게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로드 투 커리어라는 이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커리어로 가는 길, 여러분들의 진로,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에서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드 투 커리어라는 사명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관점이라고 단어 뜻 아시나요? 네, 아마 다들 관점 하면은 조금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견이나 견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관점인데요.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나 어떠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다양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연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는데 목표를 세우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관점은 사전의 정의로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했는데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태도나 혹은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저 카메라를 제가 좀 카메라보다 위에를 볼 수도 있고 카메라의 렌즈의 아래 부분을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시고 또 저쪽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런 사진이 많아요. 그림도 있고요. 아마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마녀의 그림처럼도 보이고 또 살짝 다르게 보면은 어떤 미녀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숫자 6이 어느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숫자 9라고 보이죠. 네, 반대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관점이 하나의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도 하나의 어떤 문제를 봤을 때도 관점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
등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뭐 주식 투자로 유명하신 제가 지금 장방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이 쓰신 책도 관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어떠한 주식 투자든 아니면은 창업을 하는 것이든 이 관점이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창업 교육을 받을 때 관점 도출이라는 것부터 창업 교육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취업이 굉장히 잘 안 됐었던, 저도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도 그냥 단순히 다들 대기업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희망을 하니까 저도 그냥 가지고 있는 전공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취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이러한 어떤 시기에 12월쯤 됐을 시기에 제가 창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창업가분께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 창업가분의 강연 내용을 듣고 나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창업가분을 그 강연을 들으면서 나도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기가, 제가 취업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관점을 바꾼 거죠.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서 그렇게 해서 창업 교육을 듣게 되고, 창업 교육에서는 관점 도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그 창업 코치로서도 활동하기 위해서 창업 코치 교육을 들었을 때도 또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진로 코칭을 했었는데요. 진로 컨설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만났을 때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점이라는 얘기의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에서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가진 것에 더 초점을 두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느냐.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이러한 어떤 통제 가능하느냐,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하느냐.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 더 초점을 둘 것이냐,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키는 코칭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저는 이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관장님께서 실패 이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의 실패는 한 사람의 당사자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저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됐나요? 혹시? 예. 네. 됐나요? 네. 그럼 조금만 제가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2분 정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취업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고요. 더 행복해지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부터, 지금 내가 상황이 나쁘더라도 지금 현재부터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관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마인드셋,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올해 진로 재탐색 프로그램과 이음 인턴십에 함께해 주신 큐브틀 기록법의 개발자 유민진 강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진로 소셜 벤처 러브로그랩을 운영하고 있는 유민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강연 시간이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청년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될 이야기가 무엇일지 조금 고민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 주제는 제가 진로를 찾게 된 그런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공모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공모전에 처음 도전을 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딱 1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돼, 내 안에 뭔가 창의력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나한테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처음에 도전했던 것은 우연이었는지 그 이후에 한 10번 정도를 계속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멈추었어요. 뭔가 이제 더 이상 계속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첫 공모전에서 1위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왜 탈락을 했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 기획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케팅 공모전의 수상작과 실패작들을 되게 세심하게 제가 탈락했던 것들 위주로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뭔가 공모전을 합격할 수 있는 공모전을 수상의 비법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또 마케팅 공모전에 한 10번 정도 또 수상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마케팅 공모전의 수상의 키는 바로 의도 부합성이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첫 번째 공모전에서 운이 좋게 수상을 했던 그 이유는 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제출했던 아이디어가 그 공모전의 주최 측의 의도와 부합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른 채로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 제가 냈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로만 계속 기획안을 내기 때문에 계속 탈락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비법을 알게 되고 나서 깨닫게 되고 나서는 제가 에너지를 아이디어를 찾는 데에 쏟는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아보는 데에 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저는 이 교훈을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이 교훈을 대입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혹은 제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돈이 벌릴 때도 있었고 또 제가 잘하는 적성을 찾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대로 쭉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멈추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모전에서 얻은 깨달음, 그 공모전 수상의 키를 이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이제 제 인생은 주최 측이 저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고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 삶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파악한 것에 맞는 시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나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뭔가 즉 제 의도에 대한 그런 성찰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조급하게 자꾸 실행을 하거나 시도하는 거에 뭔가 목매지 않고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가 원하는 삶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정의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지고 제 안에서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아, 그렇다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 표면적인 거 이면에 들어있는 제가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삶의 가치까지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가치에 부합한 일이라면 나는 A라는 일로만 뭔가 내 진로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품고 있는 가치를 부합할 수 있는 B라는 일도 가능하고 또 C라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좀 유연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만의 속도대로 제가 생각했던 진짜 나다운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음센터와 함께 하반기에 짧지만 고립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고 대화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잠시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한 고립은 없고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 멈춰있는 상태를 기회 삼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삶을 먼저 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이제 가져보신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도 진짜 나답게 진로를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 의도, 내 안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들려주셔서 저 또한 공감이 갔던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청년이음센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담당해주신 윤은주 강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역량 강화를 맡고 있는 윤은주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전화 복지관과 인연이 된 게 5년 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저도 취준생인 적이 40대에 취준생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한 기업체의 교육 담당자로 오래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출퇴근을 못 하겠다. 좀 자유하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40대에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취업 준비생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기업체에서 오랫동안 교육팀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의미 있게 또한 가장 비중 있게 했던 일이 신입직원 입문 과정. 그러니까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한 3개월 정도 배치되기 위해서 실무 교육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교 같은 그런 강사 역할을 오래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취업을 이제 성공해서 들어와서 이 조직에, 이 회사에 잘 적응하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그래도 청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저는 많았던 거예요. 그럼 청년들의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침에 자다가 딱 일어났던 게 생각이, 그러면은 청년들을, 취업을 안 한 청년들이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걸 내가 좀 하면 좋겠다. 같은 청년이지만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좀 강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도전한 것이 이 생명의 전화 복지관 강사였고요. 그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만나온 그 청년들이 저에게는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회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그들을 강의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직업은 강사이잖아요. 근데 명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역할을 다 담기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을, 제 직업을 조금 더 풀어서 해보자면 저의 직업적인 꿈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좀 마중물 같은 사람, 청년들에게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펌프에서 펌프질을 할 때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이 청년들에게 요즘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또한 손잡아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친구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그들이 모르는 가능성이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내가 좀 같이 찾아주고 격려해 주자. 그래서 그 역할을 올해는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프로그램은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취업 트렌드, 뉴스 뭐 기사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소서, 작성법, 면접, 스킬. 그러니까 스킬과 방법론 쪽인 건데, 사실은 자소서를 쓰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는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는 내용이 그들의 가능성과 그들의 역량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가능성, 역량을 같이 탐구하다가 올해부터 조금 주목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가는 작업이, 그들의 경험을 통한 역량을 좀 찾아내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킬이나 방법론은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 내용은 그 친구들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중에 그 경험들이 작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도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작은 경험이 성공 경험이 되었고 도전 경험이 됐고, 또한 거기에서 많은 성찰과 인사이트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면접에 잘 어필하고 담는 그런 과정들을 친구들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본인의 경험을 끌어내는 거, 그 안에서 역량을 찾아내는 걸 많이 어려워했는데 점점점 잘 따라와 주고 나한테도 이런 경험과 역량이 있어? 스스로 많이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올해는 많이 지켜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그 링컨의 말이 있는데요. 나무를 이제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 청년들에게 저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선배로서. 제가 예전에 20대에 취업을 준비할 때는 도끼를 갈자마자 바로 갈기도 전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혹독하게 긴 과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취업이라는 그런 성공, 성취를 이루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공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뭔가 도전을 이뤄내는 그 작은 경험이 모였을 때, 그 6년의 시간이, 실제로 6년을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신 거 아시죠? 그 시간이 모였을 때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업과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뤄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6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지원해 보는 거, 그게 여러분의 작은 성공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를 지원했는데 떡하니 붙었어요. 그 면접에 한번 가보는 거, 그게 여러분의 또 소중한 한 번의 경험이 되겠고요. 근데 면접에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페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의 그런 페인을 성찰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거.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거는 도전했는데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또 성공의 깨달음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작은 성공을 이뤄내는 거.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작은 매일매일의 도전과 그런 승부가 쌓였을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취업과 성공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도끼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마중물 같은 롤모델이 우리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마중물이 기꺼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강사로서 여러분을 돕는 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청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가장 추억하는 시기가 청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그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다웠고 기억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에 여러분이 충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히 쌓아가셔서 그 어느 때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관점, 마인드셋을 바로 잡고 내 의도와 내 안의 목소리를 찾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가능성을 발견을 하는 그렇게 우리 한번 나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되게 활발하게 느낀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최서린 님이 실패에서 오는 내가 몰랐던 이유라든지 오답 노트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세 분께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이제 온라인으로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 유민진 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박성원 님이 주신 건데 마지막 공모전 수상 비법을 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말씀을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더 조금 비법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엄청난 양을 투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모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책으로 할 수 있는 거, 서치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수상작, 실패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읽고 분석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 초점은 그 기업이 이 공모전을 왜 이 시점에 이런 주제로 냈는가 그 의도를 분석하는 데 제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투입하면서 그 초점을 그 의도에 맞추면서 계속 뭔가 공부했던 것이 그 비법을 알게 된 그런 핵심적인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네,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한두 분 정도 의견을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 궁금한 점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유라라고 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뭔가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하면 뭔가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일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백기인데요. 사실 취준생에게 공백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사회는 공백기로 바라보는 거죠. 뭔가 일하지 않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공백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험과 역량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험이 뭐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됐건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참여해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참여한 이런 경험이 됐던 이런 경험들에서 자꾸만 성찰을 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서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자꾸만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경험을 일회성 경험이더라도 어떤 교육 과정을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미나를 듣거나 아니면 진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정말 좀 살아있는 경험을 그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의 경험은 사실 이력서에는 넣지 못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의미 있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 루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스러웠던 게 회사를 그만뒀는데 아침 6시에 눈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안 깨도 되는데. 그리고 꿈을 꾸는데 회의에서 늦은 꿈을 계속 1년을 계속 그렇게 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루틴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생에게 그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루틴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7시면 일어나셔서 그리고 어딘가를 좀 나가셨으면. 그러니까 집이 아닌 어딘가를 나가시고 그리고 소통. 내가 아닌 내가 잘하고 있는 걸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만나시고 자기소개서를 일단 써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써보면 내 부족한 거,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험을 만들러 하루짜리 뭔가 경험이라도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의 루틴을 그러니까 저는 뭐 루틴으로 추천드리는 게 다이어리의 시간 계획을 오늘 했던 거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든 뭘 했든 그런 오늘 했었던 취업과 관련된 그런 일기 형태를 좀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출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자. 그거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뭔가 우리 마음에 피폐해지는 것들이 왜냐면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좀 감사일기나 좀 감사할 수 있는 거 내 자존감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일기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상이라도 같이 이렇게 취업을 공유할 수 있는 스터디 모임 만나서 사람들과의 소통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 유라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이 쓴 그 글인 책도 인사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최대한 많이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요거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요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박성원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윤은주 강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도끼 가는 시간이 길면 너무 길어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6년이 너무 깁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예전에는 6년 동안 하면 너 고생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공백기가 기니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인 도끼 가는 게 도끼를 갈면서 다른 걸 해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경험이라는 거를 도끼만 갈면 그냥 준비만 한 걸로 가는 걸로 실제로 나는 대단한 걸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현실이라서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아까 말했던 이렇게 일 경험 그러니까는 공백기가 사회적인 공백기가 지금 코로나로 보통 1년에서 1년 반은 그 사회에서 주는 공백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눈 감아주는 시기이지만 내가 공백기가 만약에 2년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일 경험, 작은 경험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채우셔서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그 회사의 최근의 일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유리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끼를 가는 시간이 그 6년까지는 여러분 안 걸리시니까 걱정 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뭐 2년에서 혹은 지금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공백기로만 내가 채워진 시간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고 일 경험을 쌓으면서 채워진 시간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일 경험 아까 말했던 것들 이력서나 자숙서에 내가 뭔가 쓸만한 경험들을 채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지금 진심 어린 청년들을 위한 이제 진심 어린 말씀들을 나눠주신 우리 새 강사님들께 박수로 네. 다음 순서는 올해 청년이음 센터를 만나고 변화를 겪은 청년들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청년이음 중앙센터의 이영훈 청년, 그리고 청년이음 북부센터의 김효민 청년, 청년이음 동남센터의 이수진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비전과 참여 소감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훈 씨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청년이음센터 중앙소속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와 청년이음센터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 전 저는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을 떨쳐내지 못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나가버린 시간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했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형에게 같이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형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온 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정책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청년 이음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발견하였고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8월 관계기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사람을 대하는 걸 어색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들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님 또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이때 진행한 성격 기질 검사를 통해 제가 어떤 성격과 기질을 타고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돌이켜보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계기가 되었습니다. 9월과 10월 로드 투 커리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강의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비전과 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코치님과의 면담에서 코치님은 일방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 그래프를 스스로 그려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치의 키워드가 적힌 카드들을 배열해 봄으로써 제가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로 컨설팅이 미래를 계획할 힘을 주었다면 버크만 검사는 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감 없고 위축되어 있었던 저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부정적인 주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낸 스트레스의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코치님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더욱 밝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청년이음센터에서는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과 야외 피크닉을 가서 서로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에서 함께 연극을 보며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고 관람 후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공간에서는 연말 파티를 열어서 즐거운 게임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연말 분위기 넘치는 파티를 계획해 주신 복지사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성격 기질 검사와 버크만 검사를 통해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로 컨설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으며 꿈과 비전을 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음센터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 점점 밝은 곳으로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음센터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뛰어넘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습니다. 걱정과 절망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 그것이 청년이음센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센터가 준 이 선물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담당 복지사님과 기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효민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권역 청년 사업에 참여한 김효민입니다. 네, 제가 떨려서 소감문을 써왔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에서 박현순 강사님은 항상 알아차림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수업 시작 전 한 주간의 저의 마음과 삶이 어땠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훈련과 또 과거에 좋았던 일을 그려보는 미술 활동 및 MBTI 자아 탐색 활동 등을 통해 제가 저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옛말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나를 알 수 있는 이 시간은 제게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던 제게 관계 형성 프로그램은 참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회복지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었는데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추석과 할로윈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하는 시간은 관계 형성에 있어 사회 활동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별 상담에서 프로그램에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뒷부리처럼 담당 복지사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세웠던 목표를 점검해 나가며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조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통해 원하는 책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했고 또 그 선물로 받은 팀원들끼리 읽은 책에 느낀 점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산책 모임에서 종로 청운 도서관과 인사동 서점에 함께 가서 책 구경도 하고 공원도 함께 산책하며 다가도 늘 제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밴드 모임에서 밴드 판을 깔아주셔서 신나게 드럼을 치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합주를 통해 사회에서 협업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 제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딸이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시듯이 항상 복지관에서 생필품이며 간식이며 참 감사하게 많이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에서 이음센터 프로그램입니다. 강점 여행 프로그램에서 주거 경제 독립 교육을 통해 사회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습관 만들기 시간에서 강의하시는 작가님이 쓰신 책을 선물로 받고 작가 강사님과의 소통으로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통기술 배우기 시간에 강사 박사님을 통해 소통을 어떻게 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로 설계 프로그램에서 러브로그랩을 통해 저의 가치관과 흥미 및 적성에 관해 생각해보고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로드 투 커리어에서 제공해주신 업계수천 책을 통해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으며 취업 부스터를 통해 사회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그것에 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 좋았습니다. 취준 가이드 프로그램에서 취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면접 방법을 배우고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기 전 면접 교육을 왜 받고 이력서 첨삭을 왜 받아야 하나 생각했던 제가 이 교육을 통해 이래서 돈 주고 학원에 다니고 배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방법을 알 수 있어 취업을 앞둔 제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사진 서비스와 음료 및 식사 쿠폰 제공으로 항상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수진 청년이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센터 소속 이수진입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요. 해본 일이라고는 시험 준비밖에 없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과 고민을 하면서 누워 있다가 우연히 SNS에서 청년이음센터 고립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전 처음에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오랜 공백기 같은 그 시간, 시험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그 불안감을 심리 지원을 받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규모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오늘 오전에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람과 대화해 보지 못한 경험이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활동들도 이것저것 해볼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는 진로 상담을 받았던 경험인데요.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게 되었고, SK 뉴스쿨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배워보고, 그리고 면접 팁 같은 것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거를 혼자 했다면, 만약에 그랬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았는데 같이 도움을 받게 되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누워있다가 신청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얼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청년 외에도 이제 사업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올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저 또한 실무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실무자 선생님 중에 이제 중앙센터 김수진 선생님은 이제 듣고 어떠셨는지 조금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우선은 그 강동의 정효린 선생님이 또 격려하는 말을 너무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먼저 가시게 돼가지고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까 관장님한테 인사말 주신 것처럼 또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서 저도 제가 하는 것처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수지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려웠던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치만 지난 6개월간 누구보다 동남센터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뭘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던 수지님이 이제는 갑자기 운전면허 따는 중이라고 고백하고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는 수지님,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2022년에 수지님이 그 누구보다 기대가 됩니다. 자신을 잃지 말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정윤 쌤이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셨고요. 사실 영훈 씨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상담도 하고 계획도 세웠던 청년인데 좀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의 참석률도 너무 좋았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해보는 거 어떨까요 했을 때 무조건 이제 흔쾌히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줬고, 저를 많이 믿고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목표를 가지게 됐고, 어떤 이제 SK 뉴스쿨이라는 곳에도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영훈 씨랑 그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또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큰 변화가 되고 저한테도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영훈 씨의 내년을 같이 기대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던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같이 해주시는 모든 청년들과 사회복지 선생님들께도 항상 저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걸어가는 길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주희 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자리에 잠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서현호 선생님, 네, 말씀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에 계신 저희 휴민님께서 저희 북부 권역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저한테 서프라이즈로 여기 참여한다는 이야기 없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여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휴민님도 발표를 하셨는데 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마이크를 좀 잡게 됐는데요. 저희 북부 권역에서도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또 효민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저희 담당 복지사와 함께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개별 상담을 참여자분들이랑 거의 모든 참여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사업 기간 동안에 뭐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강경성 프로그램, 뭐 개별 자주 모임 등 정말 30번이 넘는 개별 상담까지 하면 정말 한 명당 한 40번이 넘는 그런 시간을 복지관에서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절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또 이 공백기라고 부르는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의지와 애를 쓰고 있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 상담 마무리하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과거에도 잘해 오셨고 지금 현재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너무 잘할 거란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계속 하든 안 하든 이걸 다 떠나서 올 한 해 이제 함께하게 된 2년은 정말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응원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장님 돌아오셨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청년 사업을 저희가 2016년부터 어렵게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그 실무자분들과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었고, 또 각 기관에서 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서울시에서든 어쨌든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셔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우리나라의 고립 청년과 관련된 관심을 더 이끌어내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할 거고, 여기 청년분들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또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희를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과 더 함께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정책들 그리고 관련된 지원 예산들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더 멀리 퍼져서 청년들이 더 이상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일어서서 정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우리 청년분들도 힘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이제 은둔하고 무기력한 이제 청년들도 있다. 이런 힘든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청년들은 이 마음을 모를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장님들께 조금 위로의 한마디 혹은 이제 조언이라든지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복합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예, 기쁜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우울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고백하건대 제 가족 중에도 우울증을 앓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혼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함께 누군가 해주고 있고 손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의 가족 성원은 그 우울증을 극복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게 되네요. 제가 그래 울었어요. 사실은 아까 강사님들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고요. 또 여기 계신 청년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흔히 얘기하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신 청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코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는 한 선생님은 또 그 청년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고 꿈을 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말이 저는 불편해요. 고립이란 단어를 좀 안 쓸 수 없을까? 그래서 그냥 꿈꾸는 청년 뭐 이런 좀 새로운 발상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립이라는 것이 오히려 낙인감을 주는 것 같아서 마치 가난하면 다 불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물론 고립돼 있지만 고립 청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꿈꾸는 청년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아까 우리 두 번째 강사님이 책을 읽어라라고 하신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 많이 읽으면 세상을 보는 해안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인문학적으로 통찰하고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 드리고요. 저도 예정이 없던 거라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뜻하지 않은 자리에 와서 많은 이야기, 소중한 경험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수진님 떨면서도 그렇게 소감을 진지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 굉장히 대범하게 이영훈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정말 한 분 아니야? 연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참 당당하게 자기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효민님 정말 복지관에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준다는 거에 대해서 결혼 안 했는데 친정인 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들에게 복지관들이 충분히 지원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기관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아는 분들과 알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인터넷 댓글 주신 것처럼 제가 강서구에서 정신보건센터였죠. 예전에는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자조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부분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든가 자기에게 문제를 돌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누군가 그때 상담해주고 누군가한테 말벗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랬더라고요. 심지어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30%는 나아질 수 있고요. 30%는 현상 유지인데 현상 유지도 나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30%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연결이 되어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질 수 있는 환경들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걸음들을 내딛었다라고 응원해주고 싶고요. 여기 함께 해주신 강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청년이음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생명전환 복지관이 먼저 그 중에서 나서 주었고요.
정말 힘든 길인데 저들도 같이 따라 나서게 되었고요. 또 그 역할을 저희 기관에서도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때 우리 민야래 사회복지사가 저희 기관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말을 들어주고 소통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저희의 자랑이고 긍지이고 보람이기도 해요. 또 우리 팀장님 또 첫 번째는 이렇게 메르스 때 얘기 나왔고요. 둘째는 코로나 때 얘기 나왔어요. 팀장님 없는 기간 동안 우리 담당 직원이 굉장히 고생했고요. 이제 복직해서 또 같이 마음 써주고 있고 챙겨주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의 자랑이고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세 분 나와서 의견해 주셨는데 이분들처럼 먼저 가신 분들이 함께 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또 이제 의견이 나왔던 게 치유적인 관점을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과 사업에 녹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중한 이야기들 좀 잘 반영해서 내년에 저 좋은 사업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년이음센터 되겠습니다. 혹시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의견 나눠주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혹은 느낀 점이라든지 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게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심적으로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들 힘내시고 더 좋은 모습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음센터나 여러 기관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혹시 관장님 마무리 멘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한 청년 우리 세 분과 함께해서 너무 좀 감동이었었고요. 또 용기 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공유해줘서 아마 다른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주제처럼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또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청년이음센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돕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 청년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청년이음센터는 스스로 돕기 힘든 청년들한테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게 우리 청년이음센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저희 응원하고 또 같이 화이팅하고 또 내년에 우리 청년이음센터에서 좋은 모습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도 용기를 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사회복지관에 있는 또 우리 사회복사들 또 우리 관장님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 사업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이 징검다리 역할을 서울시나 또 우리 지역사회랑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리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함께 촬영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줌으로도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자리에 오셨죠?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고림 말고
네, 그럼 제가 고림 말고라고 하면 다 같이 고 라이프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 라이프. 네, 시작하겠습니다. 고림 말고 고 라이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고림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사업 공유회 및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22년에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